안녕하세요, 바그입니다. 여러분, 투자 생활에서든 인생에서든 어느 순간 이 불안이란 놈이 찾아올 때가 있죠. 최근에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만 켜면 나오는 온갖 투자 컨텐츠, 뭘 사야 한다는, 뭐가 올랐다는, 그리고 누가 얼마를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다고요. 본인은 그저 자기 본업에만 충실하고 싶은데 온전히 거기에 집중도 되지 않고 남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데서 일종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야 자본시장에 몸담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친구의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했던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였거든요. 물론 투자자로서도 이 불안을 잘 다루지 못하면 갈대처럼 흔들리다 빨대 꼽히고 마는 것이 숙명이기도 합니다. 알고 그만두는 지식 투자 알그지. 오늘의 이야기는 불안에 대한,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류의 불안은 크게 두 가지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지식의 부재입니다. 사실 제 시리즈명을 알고 그만두는 지식으로 지은 것도 바로 그 이유인데요. 어떤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이 쌓이면 거기에 잘못 낭비되는 에너지와 불안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닝크루거 효과 그래프 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이 더닝과 크루거의 실험 해석은 오류이고 심지어 이 그래프가 그 실험의 결과물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인터넷에서 큰 공감을 얻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프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게 되면 자신감과 함께 불안은 자연히 줄어든다는 거죠. 아니, 고작 그 불안을 덜자고 전문가가 되라는 말이야? 물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쌓아야 할 지식은 투자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지키고 정당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일반인, 뭐랄까, 갑반인 정도면 되거든요. 갑반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을 동하게 하는 누군가의 대박 이야기. 갑반인은 조금 부럽긴 한데 그렇다고 눈이 휙휙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 성공이 그저 행운인지 아니면 반복 가능한 진짜인지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 그 대박이 행운이라는 것도 갑반인은 압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갑반인은 현실적이지만 건전한 투자 목표와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지성 일반인이지만 그런 건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했던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13년간 무려 연 29%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해도 절반 이상의 가입자가 손실을 본 바로 그 일화요. 결국 피터 린치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굴려주겠다고 해도 그 은총을 누리려면 일정 수준의 이해와 원칙, 신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들이 형성되려면 지식이 필수고요. 그게 없으면 그 어떤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주변의 달콤한 소리는 여러분을 홀릴 만큼 충분히 자극적이거든요. 결국 이 갑반인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 일말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명확하죠. 뭐다? 네, 당장 여기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요. 불안을 야기하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자기 이해의 부재입니다. 제가 불안을, 특히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해의 부재를 말하는 건 투자 행위의 직접적 결과물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돈을 인생의 목적처럼 쫓고 그래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큰 돈 그 자체를 쫓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이유가 자기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지향을 모르니까 일단 만사통용 가능한 돈을 대안으로 쫓는 거죠. 근데 흔히 사회에서 돈으로 보상받는 일이란 게 대부분 타인의 인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착각이든 아니든 본인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데 돈을 쓰니까요. 그래서 돈에 집중한다는 건 타인에게 집중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이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귀 기울일수록 본인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여러분의 내면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삶에 가득 찬 목소리들이 자기 목소리가 아니니까요. 근데 사람이 불안하면 이상하게 또 돈을 쫓아요. 그게 해결해 줄 줄 알고 말이죠.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좋아합시다. 역설적이게도 그게 여러분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서 자기 중심을 잘 잡는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디아블로 같은 RPG 게임 해보셨나요? 저는 타인의 목소리가 제 마음 안에서 커지고 제가 불안해질 때마다 이 세상은 게임이고 이 게임의 유일한 플레이어는 오직 나 혼자고 타인은 모두 NPC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타인은 NPC다 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제가 일깨우려고 하는 감각은 타인과 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게임 속에서 NPC들은 실제 플레이어들과는 존재 목적과 방식 자체가 다르죠. 타인을 나 같은 게임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인식하면 그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는 그저 내 삶이라는 게임에 등장한 하나의 장치이자 컨텐츠 혹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될 뿐입니다. 제 마음을 그렇게 동요하게 하진 못하더라고요. 이건 예전에 누군가가 한 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자기 친구가 100억을 벌면 마음의 동요가 있겠지만 사우디의 빈살만이 100조를 번다고 해도 그건 영향이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왜냐면 빈살만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있다고 느끼면 부럽고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외부의 불안을 끊어내려면 마음속에서 그 상관을 지우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타인을 같은 플레이어가 아닌 NPC다라고 되뇌이는 것도 이 상관을 지우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각자의 삶을 오롯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외로운 인간의 숙명에 더 부합하는 세계관 같기도 하고요. NPC라니 좀 웃기죠? 이 불안을 잠재우는 여러분만의 또 다른 비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그만두는 지식 투자 알그지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바그였습니다.